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 먹고 좀 일찍 자는 바람에 어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준비를 했다가.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 올려드리려고 했던 그 후원 목록입니다. 그 나영성님 2만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님도 10,000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매가 좋아졌다고. 제가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후원해주신 거 알뜰살뜰히 모아서 테스트 계좌 얼른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버스 얘기를 더 안 하려고 그때 마무리를 졌었죠. 근데 문의가 좀 많아서 인버스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인버스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떠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버스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반대입니다. 막 1년, 2년, 10년 이렇게 인버스를 가져간다는 거는 우리 경제가 쇠퇴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 미국 증시는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 통계상으로 나온 것도 계속 올라요. 계속. 우리 나스닥 지수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죠. 그런데 잠깐의 하락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정말 바보짓이에요. 우리는 이런 눌림목 구간들, 이런 눌림목 구간에 그 코스피 지수를 보고 쌍봉 사인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버스가 코스피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 지수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고점 사인 나오고 갭으로 6% 이상 쭉 올랐죠. 그 다음에 쭉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 이게 코스피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고요. 인버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수치로 이렇게 쭉 올랐어요. 우리가 과거와 다른 조건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공매도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AI로 매매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인데 크게 봤을 때 뭐 다른 조건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크게 봤을 때 한 그 정도인데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왔어요. 지금 구간 자체도 과열권이고. 그런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있어요. 코스피 보면 전고점이 종가로 보면 1947.56이에요. 그리고 어제였죠. 종가로 보면 1945.82에요. 전고점 지금 턱 밑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눌리느냐 오르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한 선택지가 방향성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른 걸 보고 우리 경제가 이만큼 괜찮아진 것도 아니고 살아난 것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을까? 그럼 바꿔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만큼까지 떨어졌을 때 경제가 정말 폭망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을까요? 주가지수는 심리지수예요. 심리지수.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일시마비되고 그래서 이만큼 안 좋아질 거다 해서 내려간 게 이만큼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해서 이만큼까지 오른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예상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반동폭에서 인버스로 작게나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사인은 나왔는데 그 눌림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잠깐 눌리고 잠깐 눌리고 다시 반등하고 잠깐 눌렸다 반등하고. 나스닥 자체가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금 오늘은 이 선택의 기로에 와 있어요. 우리 증시가. 여기 보시면 전고점도 못 뚫었어요. 지금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저점도 점점 낮아지다가 지금 낮아지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럼 월요일이 이 전 저점 종가가 이 전 저점보다 밑에 있게 되면 그때는 이 다음 저점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원래 이 버티는 구간이 여기인데 이제 그 다음 저점이라 하면 한 이쯤 되겠네요. 네, 여기서 이 저점 깨지면 이 다음 저점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는 온전히 혼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그때 상황 바뀌는 것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이 가장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 나스닥 지수는 고점 쌍봉 찍지 않고 그냥 쭉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펀드 매니저 출신이라든지 과거 증권사에서 몸담았던 유튜버들은 열의 아홉은 이렇게 그 수렴하는 형태의 증시 방향을 예상을 했었어요. 뭐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리고 방향성 자체도 과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 눌림목 자체가 쭉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형상이었어요. 뭐 물론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개인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전부 다 주식으로 때려 박았죠.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로 개인들이 거의 돈을 여기다 때려 박았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규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이 시중에 남아돌았던 돈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때려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진짜 빚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그건 좀 위험한 행동이고, 이건 의식의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제가 그냥 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보고 바닥을 확인하는 거 보고.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월요일 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버스건 우리나라 증시건 월요일 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바닥을 형성해서 이 고점을 뚫을 건지, 코스피도 중요한 게 여기서 밀려서 이 쌍봉을 형성하고 밀리게 될 건지. 그래서 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렇게 조정대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예상을 아는 게 아니라 통계상으로 그렇다. 그 유튜버 중에 인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인버스 중심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손절을 되게 크게 했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손절한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물론 수익 실현이야. 뭐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만족도가 있으면 수익 실현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또 한 번 다시 강조하네요. 매수 포인트는 한 단계 느리게 들어가고요, 매도 포인트는 한 단계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빨리빨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절은 좀 달라요. 손절은 확인하고 매도를 해요.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매수 포인트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 손절 매도 포인트도 확인하고 나와요. 뭐 물론 부수적인 장치들을 하겠죠. 그 부수적인 장치들이라는 게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제가 앉아서 호가창을 계속 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일괄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나서 계속 호가창을 보거나 책을 강도를 보고 있다라면 부분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밀리는 구간에 재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일반인들,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계속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는 일괄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되거나 한 경우에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손실을 내지 않고 수익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우상향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여튼 결론, 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월요일 날 종가가 여기보다 밀릴지, 고점이 일단 바로 밀리게 되면 그때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인버스도 여기서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피가 더 올라서 인버스도 밀리게 되면 그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그 일일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변동폭을 전부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그냥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랐는데 제가 매도한 순간이 여기가 되면 그 매매는 실패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을 났을 때는 매도를 한 템포 빨리 가져가는데 손실 중일 때는
확인하고 매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만약에 처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방향성을 보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고민을 한 다음에. 오늘 뭐 인버스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인버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악재만 남아서 한 근 2, 3년 동안 악재만 남아서,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가 악재만 남아서 2, 3년 정도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인버스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인버스로 수익을 내는 만큼 우리 사회의 경제는 점점 피폐해질 거예요. 뭐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주말에는 주식 계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좀 할애를 하세요. 여러분들 본인한테 시간을 좀 더 할애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내내 봤잖아요. 여러분들 비도 좀 오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